인사드리겠습니다. 콴달로에서 국어 가르치는 김재호입니다. 저는 뭐 김재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콴달로 학원에서는 숙명여고, 영동고, 단대부고 이제 내신 수업했고, 예비고일도 이제 제가 여름부터 쭉 가르쳐서 이제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성적은 뭐 이게 올해 치러진 아이들 시험 얘기인데 잘 봤습니다. 단대부고, 영동고 뭐 다 빠짐없이 성적이 잘 나왔고, 숙명여고 마찬가지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200등 하던 애가 22등 하고 뭐 이렇게 성적 잘 나왔고요. 지금 9등급제일 때도 잘 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대부고에서 그 한 자릿수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40%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내는 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국어 성적을 잘 낼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요 사이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성을 보고, 근데 사실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는 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응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5등급제로 갔잖아요. 5등급제로 가면서 변화가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쉬워졌습니다. 과거 대비 쉬워지는 편이긴 하지만 변별력은 여전히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신에 몇 학교들에서 서술형 비중이 늘어나고 서술형의 점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학교에서 내신 시험의 패턴을 분석할 때는 보통 3개로 분석을 했는데 4개로 나눴고요. 개념형이라고 하는 요 학교들은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이 아닙니다. 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잡혀요. 높게 잡혀서 요 학교는 완결성을 가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수능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 학교를 제가 넣어놨는데 요 4개 학교는 패턴이 각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인데도 특이하게 비문학이 중요해요. 비문학이 중요하고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도 비문학처럼 바꿔서 냅니다. 학교쌤들이 글을 새로 쓴다든가 아니면 선지 길이를 좀 길게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대부고는 시험은 쉬운데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 때는 본 모습을 안 드러내다가 이번에 기말부터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범위를 뭐 40개, 50개 이렇게 넣어서 회독을 잘하면 분명히 성적은 잘 낼 수 있는데 회독하기에 어려울 만큼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선여고랑 풍문고는 외부 지문을 많이 내요. 진선여고는 제가 이번에 수업했는데 이제 총 20개의 문학작품 범위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온 거는 7개, 나머지는 다 외부로 내서 아예 그냥 낯선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그래서 이쪽이 수능형이고요. 과거에는 중동고나 휘문고가 여기 수능형으로 저희가 쳤는데 약간 좀 경향성이 바뀌어서 여기가 서술형에서 빈도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 학교고, 요 학교들은 지엽형인데 지엽형 학교는 학교 수업 소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학교쌤이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유형도 개수세기 같이 지엽적인 걸 많이 내요. 근데 대신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내는 측면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형 문제인데 뭐 단대부고 문제인데요. 서술형이지만 단어 단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쉽고요. 경기고 문제들인데 경기고도 좀 어느 정도 외워서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형이 이제 이런 게 영동고 문제죠. 이런 게 아이들이 현장에서 낯설게 보는 비문학일 겁니다. 학교쌤이 쓰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읽는가, 풍문고 문제인데 이런 것도 현장에서 선지를 얼마나 잘 읽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제 이런 게 중동고랑 휘문고 문제죠. 서술형들인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요약하라는 고정적인 서술형 유형이 있고 휘문고도 좀 문제를 독창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앞에 거는 저는 뭐 중요는 한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학교 시험이라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 안에서도 학교 선생님 배치가 달라지거나 하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 현황을 파악하는 게 지금 현황에서는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생각해보면 영어하랴 수학하랴 뭐 할 게 많은데 그래도 국어를 뭔가 꾸준히 가져가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내신 대비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왜
요새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르친 숙명여고 아이가 그랬는데 영어는 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거든요. 학원을 안 다니고도 내신도 100 맞고 모의고사도 너무 잘 보고. 그런데 언어 능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국어가 너무 막 가르치는데 답답한 거예요. 신데 막 혼자 있는데 왜 외롭냐 이렇게 하고 고전은 읽지도 못하고. 그 학생하고 이렇게 제가 클리닉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말해준 건데 걔는 어렸을 때 영어 원서나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걸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사고를 영어로 하는 게 섞여 있대요. 사고를 영어로 하는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고전 문학이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를 읽을 때 한국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물론 그 친구도 좀 관리를 엄청 세게 붙어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문자 보여드린 그 친구인데 성적은 궁극적으로 잘 나왔어요.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시기 이 여름방학 시기 때부터 차근차근 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어휘나 기본기 같은 거를 잘 다잡아 가면은 훨씬 내신 시험 들어가서는 덜 고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커리큘럼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설명회 때 예비고일 설명회 때 강조드리는 건 요 타이밍이 제일 좋은데 집에 가시면 그 가장 최근에 치러진 고1 3월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집에 가서 꼭 치러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한번 풀려보세요. EBS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1 3월 모의고사가 고1이 돼서 치르는 첫 시험이잖아요. 첫 시험이니까 중학교 과정의 국어 역량을 얼마나 소화했는지를 보도록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고1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얘가 어느 정도로 국어를 지금 완성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 애들이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절망적인 애들이 있죠. 5등급권의 애들이 있어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서 막 양치기를 하고 학원을 돌리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냥 두 개를 챙기는 게 나아요. 첫 번째로는 어휘를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휘를. 근데 얘네의 특성이 뭐냐면 뭐 국어적인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휘를 암기로 접근하면은 진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염증을 느껴버리면은 국어 공부에도 앞으로 안 좋거든요. 시중에 어휘 문제집들 중에서 보면은 문제로 풀면서 익힐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풀이 형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뭐 팁을 드리면 EBS에서 나온 교재 중에서 뭐 어휘가 독해다 이런 책들 아니면은 그 뭐 비상에 나와 있는 뭐 수능 어휘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암기가 아니라 좀 비교적 풀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했을 때 좋은 지점은 뭐냐면 예문을 자꾸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장 단위를 읽는 힘 같은 거는 어휘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일단 챙기시면서 3월 모의고사 수준에 있는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화법 작문 지문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차분하게 풀리면은 성적이 그래도 조금 한층 오르고요. 4등급 정도 나온다라는 학생들은 어휘나 개념이 조금 잡혀 있는데 얘네가 교과서 같이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글들을 못 읽어요. 못 읽는 거여서 요런 아이들은 그 저는 커리큘럼 내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아예 속여서 그 넣어서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백발백 중에서 교과서 묶어놓은 시리즈들 같은 거 있거든요. 9종이나 8종 교과서에 있는 주요한 글들을 모아놓은 문제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돌리면서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조금 적어도 읽으면서 조금 학습을 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면은 돼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등급에 있는 애들부터는 선생님 터치가 필요한 건데 요 3등급에 있는 애들은 제가 가르쳐 본 특성이 뭐냐면 문제 공부를 이 3등급부터가 양은 찾는데 방법이 안 되면 3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유력하게 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숙명여중 이런 데는 중학교 치고도 내신이 어렵지만 대청중도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대명이나 구룡이나 역삼중이나 이렇게 국어 시험이 그냥 무던한 데서 100은 못 맞고 90 위에서 놀고 요 사이에서 자꾸 핑퐁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이제 주로 3등급 내신도 애매하게 모의고사도 애매하게 나올 확률이 높는데 걔네가 그 문제를 풀고 문제를 분석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문제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따져야 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무엇을 냈는가를 따질 줄 알아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물었는가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 학창 시절에 진달래꽃 같은 뭐 현대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부한다고 치면 진달래꽃 공부하고 문제를 막 풀잖아요. 푼 다음에 잘못 공부하면 어떤 식으로 내신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냐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막 외우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효과적인 공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험범위 양 같은 게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소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여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법을 클리닉성으로 붙어서 그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반어법을 묻고 있는지 문제에서 묻는 개념이라든가 항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다 보면은 유형이 잡힙니다. 유형이 잡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형이 잡힌 다음에 여기서 양이 차면은 1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 형적 현황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계획을 잡는 게 지금 단계에서 여름 단계에서 1번으로 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시즌 1, 2, 3, 4 나누는데 뭐 어떤 커리큘럼들은 보면은 시즌 1에 현대시 쭉 다루고 고전시가 쭉 다루고 요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수학 안에 단원들이 있잖아요. 단원들을 한번 쭉 돈 다음에 그 단원에 대한 실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단원을 계속 회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 있는 갈래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그 다음에 비문학, 문법 내용들을 저는 그냥 처음에는 쉬운 수준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수준으로 한 바퀴, 그래서 모든 갈래의 결을 한 바퀴씩 훑으면서 고1 들어가기 전에 4회독 정도를 완성시켜 보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보자. 이게 제가 커리큘럼을 갖다가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잡았던 목표고요. 그래서 일단 여름방학에 당장 스타트하는 걸 때는 저는 목표는 딱 2개예요. 하나가 문학하고 문법에서 필요한 개념어를 그래도 완벽하게 알자고요. 하나가 어휘예요. 그래서 시즌 1 때는 시즌 2에서 어느 정도 교과서에 있는 수준 있는 글들을 읽기 시작할 테니 그 전에 일단 확실한 어휘나 개념어부터 잡아보자.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문학도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에 대응하여서 교과서에 있는 주요한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분석해 볼 거고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들 같은 거를 한 바퀴 훑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커리큘럼은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는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거는 뭐 우리 환달로 실장님들도 이제 좀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관리를 가장 잘하는 축이에요. 가장 잘하는 축이고 관리라고 생각할 때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들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애들이 있고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한테 필요한 게 분명히 다 달라요. 다르고 그 분명히 다른 게 뭔지를 세심하게 봐야 하고 잘하는 애들도 그 안에서 걔가 약한 게 뭔지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거를 곁에서 보면서 계속 틀어막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강사로서 성장할 때도 사실 배경이 그 처음부터 막 단과나 큰 학원에서 뭐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이게 아니라 생계형으로 소위 말하는 잘하는 애들이 듣는 서브 선생님이었다가 걔네가 제 수업으로 다른 학원이 아니라 제 수업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게 이어져 오면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곁에서 밤새 보면서 얘네가 뭘 못하고 그때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치는 계속 쌓아왔거든요. 첫 번째로 저희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제가 데일리로 과제 검사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아이들 교재가 나갈 때요. 교재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월요일에 해야 할 거, 화요일에 해야 할 거, 수요일에 해야 할 거, 목요일에 해야 할 거, 금요일에 해야 할 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수행해서 카톡방으로 찍어 올려줘야 합니다. 이 발상이 언제 시작했냐면 파일이 깨져서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수능 가르칠 때 여학생이었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 정도 됐던 학생인데 바로 2달 뒤에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왔던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어머님들이 안주해 주셔야 하는 건 이 친구는 영어 수학은 안정적이고 국어만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국어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는 게 전제이긴 한데
했던 공부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이미 할 건 어느 정도 했어요. EBS 필요한 것도 좀 받고 기출문제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받고 뭐 나쁘지는 않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되게 단순한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걸 매일 찍어 보내라고 하면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린 문제만 추려가지고 주에 한 번씩 재정리하도록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성적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신 대비에 제가 엎었고 이번에도 효과를 봤는데 수업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단톡이 파일 겁니다. 단톡이 파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학생과 저희 조교진과 제가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는 10시, 11시, 12시에 문자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때도 안 가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숙제를 받아냅니다. 그럼 이 아이가 틀린 게 뭔지 나오잖아요. 그 틀린 문제 모은 거를 이따 제가 주에 한번 클리닉을 할 때 이제 풀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계화를 해서 어머님들과 쉐어를 해갖고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치를 텐데요. 저희가 테스트는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수업 앞쪽에서 보는 리뷰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평일에 저한테 시간을 주어서 와갖고 80분 모의고사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리닉을 하는 게 있는데, 요 작업을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단대부고 상위권 이번에 가르칠 때 제가 조금 놀란 건데, 걔네가 그 시험 직전쯤에 있잖아요. 시험 직전쯤에 시험 이틀 전인가 국어 전에 이제 저한테 자기네들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줌으로 좀 보강을 해달라 그래서 5명이서 이렇게 줌을 켜서 보강 수업을 이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때 걔네가 한 게 뭐냐면 이제 문학 시험이었거든요. 자기네들 막판에 정리하는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어서 거기 되게 간단한데 노트에 문학 작품 이름이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쌤이 설명한 것 중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한 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서 나름 중요한 것 중에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틀린 선지라던가 틀려서 못 외웠던 내용들. 그거를 노트에 되게 심플하게 작품별로 뭐 진달래꽃, 가시리, 동동해서 작품별로 자기가 보는 막판 정리 노트를 쫙 5명이서 지들끼리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줌으로 딱 킨 다음에 얘네가 한 작업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지들끼리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진달래꽃 노래반에서 무슨 설명했어? 그럼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뭐 준비해서 쫙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한 단거나 노트 같은 거를 만들고 그걸 공유하면서 지들끼리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요때 수업한 내용에서 그들에도 한 3문제 정도가 공유되면서 애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이거를 언제 학습을 했나 물어보니까 요맘때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2시기에 이 방법을 학습했는데 첫 번째가 영재고 과고 준비할 때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주간 테스트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수학 내용으로. 그때 이제 시험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예비고일 시기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학원 테스트도 실제 시험처럼 이 시험을 시험 자체로 인지하고 뚫어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응징력 있게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틀렸던 거나 약점이 뭔지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리뷰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저희가 볼 텐데 이제 주에 한 번 정도 와서 80분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한 번씩 클리닉을 대면으로 첨삭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쌓아가다 보면 그래도 국어 시험이 있을 때 자기가 이 국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경험치는 좀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클리닉 때 그거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답 노트를 주고 데이별로 유형을 정리해서 주면은 요거를 풀어서 저희한테 찍어 올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앞에서 했던 거, 요 내용으로 종합해서 한 번씩 클리닉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영어처럼 하는 게 좋아요. 시작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긴 글을 읽으면 아이들이 잘 읽지 못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공부를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정성껏 이해할 때까지 붙잡고 읽도록 훈련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요약을 제가 연습시킬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약하라고 하면 애들이 못하는 거여서 처음에는 이제 단어 단위로 요약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 단위로 요약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문단 전체 단위로 좀 글을 쓰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 어휘나 문장부터 큰 단위 글 전체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고일 시기는 기본기를 꾸준히 쌓아가기에 중요해요. 국어는 습관의 과목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금씩 학습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쌓아간 현황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래도 국어 어휘나 개념을 좀 공부하는 습관은 여기서 완성할 수 갈 수 있게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일단 뭐 시간도 다 되었고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